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주식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은 꽤 거칠게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개장 직후 큰 폭으로 밀리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삼성전자도 장중 한때 29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장중 한때 213조 원 가까이가 출렁했습니다. 다만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일수록 차분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또박또박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급락이 왜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둘째, 이 조정이 삼성전자의 기초 체력을 흔드는 문제인지 아니면 외부 변수에 따른 단기 출렁임인지 구분해 보겠습니다. 셋째, 같은 날 들려온 긍정적인 신호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상황을 사실 그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점에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잠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가 약 20분간 발동됐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발동입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5% 넘게 내렸고 장 초반에는 29만 2,500원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후 다시 31만 원 위로 올라서며 낙폭을 줄였습니다. 시장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고 매수세도 함께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전 거래일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약 1,923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중 한때 29만 원대까지 밀리면서 시가총액이 약 1,710조 원까지 줄었습니다. 차이로 보면 약 213조 원이 장중에 출렁인 셈입니다. 큰 숫자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회사의 가치가 실제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루 사이 주가가 출렁이면서 평가상으로 변동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장중에 이미 상당 부분을 회복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급락은 왜 시작됐을까요? 핵심 원인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인공지능 반도체 매출 전망치가 시장의 높은 기대에는 살짝 못 미쳤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가파르게 오르던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이 정점을 지난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이 우려가 미국 증시 급락으로 이어졌고 주말을 지나 월요일 아침 한국 시장에도 그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즉, 삼성전자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한꺼번에 출렁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환율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후반까지 오르면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빠르게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환율 변수는 글로벌 달러 흐름과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외부 요인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수출 기업에게는 오히려 원화 약세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의 하락이 삼성전자의 기초 체력, 즉 회사가 돈을 버는 힘이 약해져서 생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급락은 브로드컴 실적과 환율이라는 외부 변수에서 비롯된 업종 전반의 조정입니다. 삼성전자의 고대 역폭 메모리 경쟁력이나 파운드리 수주, 장기 공급 계약 같은 본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세계 최초로 차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사 양산 출하를 시작했고 글로벌 인공지능 고객사들과의 협력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이런 기초 체력은 하루 주가 등락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의 발언입니다. 젠슨 황은 인공지능 관련 주식에 대해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끄는 인물이 이번 조정을 기회로 본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 발언 이후 국내에서도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 일부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만 휩싸인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기회를 찾는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소식이 있습니다. 같은 날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차세대 메모리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팩토리 구축을 위한 협력입니다. 또한 SK텔레콤도 엔비디아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4%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조정과는 별개로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협력은 오히려 더 깊고 넓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가 인공지능 시대의 중심에 있다는 큰 그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인 8,788을 기록했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2,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매우 가파른 상승이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오른 뒤에는 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외부 충격이 겹치면 조정의 폭이 커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하락도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을 달려온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과정은 다음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정을 공포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기준을 가지고 차분히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물론 신중하게 짚어야 할 변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이 정점을 지났는지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 실적에서 시작된 이 논쟁이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외국인 수급이 출렁일 수 있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변수들 역시 한쪽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정점 논쟁은 사실 매 호황기마다 반복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실제 수요는 예상을 뛰어넘으며 산업을 더 키워왔습니다. 젠슨 황을 비롯한 업계 리더들이 여전히 강한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환율 역시 수출 비중이 큰 삼성전자에게는 실적 측면에서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시장일수록 기준이 더 필요하다는 말은 바로 이렇게 출렁이는 국면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주주 여러분이 차분히 챙겨봐야 할 체크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가 언제 안정을 찾는지입니다. 브로드컴에서 시작된 우려가 진정되는 시점이 단기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둘째, 원달러 환율의 안정 여부입니다. 환율이 진정되면 외국인 수급도 함께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엔비디아와 한국 반도체 기업의 협력 발표입니다. 차세대 메모리 공동 개발 같은 구체적 성과가 본업의 힘을 다시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과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흐름입니다. 결국 주가를 떠받치는 것은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힘입니다. 지금 시작은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외부 충격에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기준을 가지고 큰 흐름을 볼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의 급락은 분명 부담스러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삼성전자의 본업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충격이었고, 같은 날에도 엔비디아와의 협력 확대, 젠슨 황의 저가 매수 발언 같은 긍정적인 신호가 함께 나왔습니다. 2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만약 브로드컴발 우려와 환율 변수가 차차 진정되고 엔비디아와 한국 반도체의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진다면 오늘의 조정은 가파른 상승 뒤에 건강한 숨고르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설령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더 이어지더라도 세계 최초 HBM사 양산이라는 기술력,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력,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 기반의 안정적 사이클이라는 기초 체력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하루의 급락에 마음 흔들리기보다 흔들림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삼성전자의 큰 그림을 차분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강하다, 그래서 끝!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강하다, 그렇다면 이 돈이 다음엔 어디로 옮겨갈까? 여기까지 봐야 내 돈이 굴러갈 수입니다. 만약 삼성전자만 홀로 강하고 나머지가 다 처져 있다면 그건 대장 한 명이 무거운 집을 통째로 짊어진 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강할 때 코스피가 같이 받쳐주고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함께 살아난다면 그건 돈이 옆으로 번지는 장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확산을 대체로 한 박자 늦게 알아챕니다.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무서워서 손을 못 대고 주변 종목들이 이미 다 움직이고 뉴스가 크게 떠야 그제서야 늦게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그쯤이면 첫 움직임은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강할 때 그 힘이 삼성전자 혼자만의 것인지
아니면 옆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신호인지부터 먼저 가려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 흐름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뉴스를 따로따로 쫓아다니지 마시고 몇 가지를 한 묶음으로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위로 더 열어둘 힘이 남아있는지. 둘째, 외국인 수급이 반짝 들어왔다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붙어 있는지. 셋째, 거래량이 그냥 터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쌓인 매물을 받아내면서 올라가는지. 넷째, 코스피가 같이 버텨주는지. 이 네 가지가 한 방향으로 맞아떨어진다면 그건 흐름이 살아있다는 신호이고, 이게 살아있으면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 흔들림에 크게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도 눌릴 때 나눠서 담을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버티는 척 하는데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코스피가 밀리고 주변 종목까지 같이 주저앉으면 그때는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아 보여도 단기적으로는 욕심을 줄여야 하는 차례입니다. 강하냐 약하냐 하나만 보지 마시고 이 네 가지를 한 흐름으로 묶어서 보시는 겁니다. 그럼 그 흐름이 살아있다고 확인됐을 때 돈은 어떤 순서로 움직일까요? 보통은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처럼 바로 옆 동네로 옮겨붙습니다. 이어서 전력 인프라, 증권과 금융,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동안 싸게 늘려있던 대형주 쪽까지 온기가 차례로 퍼져나가는 시기죠. 그러니 주주분들은 삼성전자 하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정작 다음에 움직일 자리를 통째로 놓치기 쉽습니다. 대장이 움직였다면 그 돈이 다음엔 어느 동네로 흘러갈지를 남들보다 빠르게 미리 그려두는 사람이 한 발 앞서가는 겁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을 늘 너무 늦게 알아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며 외국인 수급이며 온갖 거시경제 지표와 뉴스를 일일이 비교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일하기도 바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주식의 한 종목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돈이 옮겨갈 수 있는 후보군 정리,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까지 함께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근황, 정치에 미치는 경제 상황, AI 보조 지표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 AI 보조 지표는 이 종목 무조건 사라 같은 게 결코 아닙니다. 종목의 추세가 살아있는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수급이 들어오는지, 지금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 구간인지 아니면 조심하고 있는 구간인지를 가늠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직관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혹시라도 어려우신 분들에게 보면서 사용하시라고 신청 완료 시 설명서까지 같이 첨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프로그램의 베타 테스트이기에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창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보시면 이렇게 신청 페이지 링크를 제가 달아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성함과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프로그램 그리고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사용 설명서까지 모두 한꺼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부 주식 투자에 실제로 도움되는 것들로만 채웠으니 이 영상 보고 계신 주주 여러분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은 뉴스를 많이 본다고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멍하니 들여다본다고 이기는 장도 아니고요. 돈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번지는지, 어떤 조건에서 기다리고 어떤 조건에서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덜 흔들리는 장입니다. 삼성전자만 보다가 다음 순환매를 또 놓치지 않으시도록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자료 받아두세요. 자, 이제 오늘 흐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분명히 시장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흐름일수록 아무 기준 없이 따라가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빨리 사는 게 아니라 이 힘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짚어드린 그 신호들, 그러니까 외국인이 끝까지 붙어 있는지, 코스피가 같이 버텨주는지, 주변 섹터로 온기가 번지는지가 살아있다면 투자자분들은 굳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보시는 분들은 눌림에서 차분히 지켜보면 됩니다. 반대로 그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자리에서 무리하게 욕심낼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흥분하며 끝낼 장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확인할 장입니다. 똑같은 뉴스를 봐도 자기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분석한 실제 수급 흐름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새로운 가격대를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단기 과열을 시키는 구간으로 들어선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